김현정의 뉴스 쇼.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이름이 다시 눈에 띕니다. 어제였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우병우 전 수석이 지목된 겁니다. 글쎄요,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또 한 번 검찰 그물망에 걸려들긴 했는데 그에게는 유독 컸던 그물구멍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큼직할지 아니면 예상을 깨고 촘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주말 사이 포항은 여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발리에서는 결국 화산이 터졌습니다. 주민 2만 4천여 명이 대피했고요. 인근 공항은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 요동치는 지구촌,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기를 기도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는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 재판 재개입니다. 예,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한 데 대해서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했었고 그때부터 재판이 중단이 됐던 건데 이게 한 42일 만에 재개죠?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예.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출석을 하라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도 오늘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선 변호인들. 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없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이틀 이상 재판을 열 방침인데요. 예. 이전에 주 4회 재판을 해온 것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죠. 박김 변호인단이 넘겨받은 수사 재판 기록만 총 12만 년 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증인만 300여 명이고요. 구속 만료일은 내년 4월 16일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재판 시작이 다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줄줄이 태산이네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김영란법 수정 초읽기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에 계속 됐었던 건데 오늘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김영란법 하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해서 350 상한액이 핵심인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선물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네. 다만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막기 위해서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예. 햄이나 홍삼 같은 가공품도 포함시킬지 문제는 최종 조율 중입니다. 오늘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29일에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짧게 한 포인트만 더 보죠. 가수 박정훈 씨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입니다. 참 90년대 오늘 같은 밤이면이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 가수 박정훈 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네,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새로 얻으려면 어려운 수학 수식을 푸는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업체가 이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2천여억 원을 가로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네요, 한마디로. 네, 그러던 와중에 가수 박정훈 씨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한 거죠. 어허.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런 사건들이 요새 계속 터지는데 그 와중에 가수 박정훈 씨까지 연루되면서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경남 PD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 추진과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김용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 의사부터 표명하고 진상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예,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검법 조사 대상에는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그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노무현 DJ 정권의 특활비,
이 국정원의 특활비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뭐 이 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비롯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지요.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특활비 얘기하기 전에 세월호 6월 은폐 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6월 은폐 사건은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임해라. 이것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은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건 정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인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수습자 합동 연구실 직후에 6.25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민과 유족 가슴에 몇 번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1,000억 원의 이 혈세로 16,000톤급에 달하는 이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진상 규명과 함께 미수습자의 유골을 찾는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6월 은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맞아요. 근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그런 비판 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준상규명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심지어는 방해가 되는 말까지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가족협의회의 입장 어떻게 그 보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상규명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밝혀져야죠. 그리고 같이 세월호 특조위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를 7시간 문제 뭐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6월 문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륜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뭔가 하니까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영춘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그때라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 하루가 걸릴 동안 장관을 왕따시킨 거다. 따라서 이거는 해수부 조직의 인사혁신이 필요한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침부터 웃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말을 했다 그런다면 장관을 조직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일이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관은 리더십도 없는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직에다가 전가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왕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웃기는 얘기고요. 장관을 조직에서 왕따시켰다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웃긴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로 웃기시나 봐요. 아침부터 좀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네, 정말.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내부에 또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그 조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조직이 아직 이제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춘 장관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보통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해수부 조직이 혁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해수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해수부 장관 할 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장관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임 요구는 여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건
이건 해임 요구하기 전에 예.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판단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네. 특활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 이거는 이미 제출하신 거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예,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방침 정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검찰 법무부 특활비 관련된 의혹, 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특활비 사용했다는 의혹,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아 쓴 거 아니냐, 요 의혹 이런 것들을 조사해달라는 건데 지난 금요일에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유인태 전 수석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혹시? 듣진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들으셨죠?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석들 청와대 특활비조차도,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없었고 청와대에서 쓰는 특활비조차도 기록을 다 하고 썼답니다. 특활비라는 게 기록 안 하고 써도 되는 건데 그조차도 기록하고 썼을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됐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근데 의혹이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 중에 비공개로 분류된 내용은 30년이 지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예, 예. 현행법상이요. 예. 그래서 이 국정원 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볼 수가 없으면 그 말을 어떻게 신용하고 믿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오히려 당당하다면 예? 국정조사와 특검에 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청와대의 특활비라는 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조차도 기록을 했을 정도로 투명하다 이 이야기지 원래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신빙성 있게 믿으시냐. 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유인태 의원을 못 믿겠다는 말씀이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국정조사 특검에 임하면 그런 것도 다 밝혀질 텐데 실제로 썼는지 여러 사람한테 증언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의 특활비를 노무현 정부 또 DJ 정부에서도 상납받아 썼다는 어떤 증거라든지 뭔가 제보라도 받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김홍업 씨, 그러니까 DJ 대통령의 그 둘째 아드님이시죠. 그 김홍업 씨 계좌에서 국정원 계좌 수표가 출납됐다는 경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그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계좌 수표에 출납 경위가 있었다. 이런 그 의혹도 지금 있거든요. 의혹을 어떻게 얻으신 의혹일까요? 그거는 이미 계좌의 문제면 이미 보도가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도를 통한 간접 의혹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그 지금 그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규모가 얼마고 사용 용처가 어딘지 일반적인 걸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 10년만 들여다보지 말고 만약 하면 원조 적폐가 될 수도 있는 혹시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의 특수활동비 규모나 사용처를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타기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까지 간 건데. 이건 물타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특정 시기에 특정 그 기간만 조사 대상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조 적폐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해야 그것을 누구든지 진정성 있는 게 믿는 것이지 보수 정권만 들여다보겠다. 그 앞에는 안 들여다보겠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물타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일부러 안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조사하다가 이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 김현정 앵커의 저는 변명은 아니고 그쪽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는 듣습니다. 그쪽에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김에 다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보세요. 왜 이렇게 되면 자꾸 표적수사, 정치 보복의 의미를 갖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 보고서 제출하신 상황. 정우택 원내대표님.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요거 하나는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요.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한국당과도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꿈꾸는 건 말하자면 3당 통합을 꿈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명, 바른정당의 11명이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당대당 통합, 그것도 국민의당과의 3당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당의 의원들께서도 일부 중에는 이 정책 연대하는 것까지도 이건 바른정당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독선 독주를 막기 위해서 보수 통합의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보수가 뜻을 하는 사람끼리 합류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좀 시간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근데 거기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만의 통합이 아닌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3당 통합의 그림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보수 대통합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가야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당 통합을 당장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념적 간극이라든지 또 시기상으로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국민의당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당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보수 야당이라고 그랬지 진보 야당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간극은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것을 독선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건 그렇게 뭉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정우택 원내대표 인터뷰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문자가 이 바쁜 월요일 출근길에 막 쏟아지고 있는데 행간도 뜨겁습니다. 뜨거운 이슈 가지고 오셨죠. 좀 주제 자체는 좀 예민할 것 같긴 한데요. 이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낙태죄 폐지. 낙태죄.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23만여 명이 청원을 접수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논란거리였는데요. 그랬죠. 어제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동영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한 조국 민정수석.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말 사이 이 조국 수석 동영상이 엄청난 화제였어요. 아마 조국 민정수석 인생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은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관심이었는데요. 각종 인터넷 사이트하고 SNS에서 조국 수석의 동영상이 공유가 됐고 굉장히 좋은 찬사를 받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을 내놓은 건 소년법 개정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3만 5천여 명을 넘어서서 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일단 넘어선 거죠. 조국 수석의 답변은 한 10분 분량 정도가 됐는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이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청원 내용은 낙태죄를 폐지해달라 이거였는데 답변은 어쨌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폐지하겠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찬반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자.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 중절 실태조사를 다시 재개를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였고 찬반이 다 논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답을 내놓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단어 하나로 청와대의 입장을 대신했다입니다. 단어 하나로요?
우리 보통 말에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철학, 사상 이런 게 그냥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낙태죄 폐지 논쟁처럼 이 뜨거운 논쟁거리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는다. 이 단어 하나, 숨소리 하나만 잘못 내도 엄청난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은 여성계와 종교계의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죠. 청와대가 여기에 자칫하면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낙태라는 단어에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정반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특정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모자보건법상 법률 용어인 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을 거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계와 종교계 모두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반응을 내놨는데 그렇지만 또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하. 바로 이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낙태죄 폐지 논쟁에 답한 조국 수석.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장의 행간에 청와대 입장을 담았다입니다. 행간에 담았다? 네. 그래요? 우리 찰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있죠. 이 조국 수석의 말이 딱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와대는 낙태죄를 폐지하겠다, 폐지하지 않겠다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현행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아까 새로운 균형점을 찾겠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현행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바탕에는 결국 낙태죄 폐지 쪽에 조금 더 힘을 실는 이런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작용 사례를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여성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행간에는. 그리고 종교계가 지금 낙태죄 폐지에 가장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교계에서 가장 권위자로 인정받는 그분의 말을 또 인용했어요. 그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교황의 말.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데가 가톨릭이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교황도 말했는데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참 머리 좋지 않습니까? 논란을 피해가는. 예,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침 또 헌법재판소가 현재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이제 합헌 결정이 났다가 다시 위헌 여부를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진성 헌재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를 일정 기간 내에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사법부 판단이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것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이런 양자적인 입장을 다 행간에다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간에 다 숨어 있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조국 수석 인터뷰에서 빠진 게 하나 있다입니다. 빠진 거 뭡니까? 질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고 직접 민주주의란 이번 청원 취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수석은 인터뷰에서 질문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는 얘기인데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언론인이죠. 그렇죠.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또 언론이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아쉽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자들의 질문을 일절 받지 않던 대통령의 모습이나 기자회견이 아니라 발표에 같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또 조국 수석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언론의 질문을 좀 더 앞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청원 김현정의 뉴스 쇼.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 활기차게 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 이름이 다시 눈에 띕니다.
어제였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우병우 전 수석이 지목된 겁니다. 글쎄요. 법꾸라지 우 전 수석이 또 한 번 검찰 그물망에 걸려들긴 했는데 그에게는 유독 컸던 그물구멍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큼직할지 아니면 예상을 깨고 촘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주말 사이 포항은 여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발리에서는 결국 화산이 터졌습니다. 주민 2만 4천여 명이 대피했고요. 인근 공항은 잠정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 요동치는 지구촌.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기를 기도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월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첫 포인트는 뭐부터 볼까요? 박근혜 재판 재개입니다. 예, 변호인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한 데 대해서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했었고 그때부터 재판이 중단이 됐던 건데 이게 한 42일 만에 재개죠?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예.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측 입니까? 장관의 리더십도 없는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저도 장관을 해봤지만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직에다가 전가하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죠. 민주당이 누워서 침 뱉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왕따라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리더십의 문제. 왕따라고 하는 것도 우선 웃기는 얘기고요. 장관을 조직에서 왕따시켰다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웃긴다는 말을 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정말로 웃기시나 봐요. 아침부터 좀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수부가 지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다. 네, 정말.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해수부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 내부에 또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말 자체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해수부의 그 조직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왔던 그 조직이 아직 이제 혁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영춘 장관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보통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만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해수부 조직이 혁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해수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해수부 장관 할 때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장관으로서 또는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해임 요구는 여전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건 해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특활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국회에 출석을 하라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 5명도 오늘 처음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선 변호인들. 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없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이틀 이상 재판을 열 방침인데요. 이전에 주 4회의 재판을 해온 것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죠. 박김 변호인단이 넘겨받은 수사 재판 기록만 총 12만 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증인만 300여 명이고요. 구속 만료일은 내년 4월 16일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오늘 재판 시작이 다가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줄줄이 태산이네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김영란법 수정 초읽기입니다. 김영란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에 계속 됐었던 건데 오늘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김영란법 하면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해서 350 상한액이 핵심인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선물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네. 다만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막기 위해서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햄이나 홍삼 같은 가공품도 포함시킬지 문제는 최종 조율 중입니다. 오늘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29일에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짧게 한 포인트만 더 보죠. 네. 가수 박정훈 씨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의혹입니다. 참 90년대 오늘 같은 밤이면이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인데 가수 박정훈 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네,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새로 얻으려면 어려운 수학 수식을 푸는 채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한 업체가 이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더 아프게 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1,000억 원의 이 혈세로 16,000톤급에 달하는 이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진상 규명과 함께 미수습자의 유골을 찾는 데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번에 유골 은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맞아요. 근데 세월호 유족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그런 비판 할 수 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이 할 비판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월호 준상규명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심지어는 방해가 되는 말까지 해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가족협의회 입장 어떻게 그 보세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상규명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까? 그 진상규명은 밝혀져야죠. 그리고 같이 세월호 특조위도 했기 때문에 그 다만 이 문제를 7시간 문제 뭐 지금 저 재판 중에 있지만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야당이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유골 문제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륜적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말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의 세자도 입에 담지 말아라라는 게 가족협의회 위원장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뭔가 하니까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김영춘 장관을 조직적으로 무시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뒤늦게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그때라도 매뉴얼대로 처리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만 하루가 걸릴 동안 장관을 왕따시킨 거다. 따라서 이거는 해수부 조직의 인사혁신이 필요한 문제지 장관을 해임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아침부터 그 웃음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만약 그 말을 했다 그런다면 그 장관을 조직적으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시한 일이다. 그럼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1억 원을 가로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이네 한마디로. 네. 그러던 와중에 가수 박정훈 씨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한 거죠. 검찰은 박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이런 사건들이 요새 계속 터지는데 그 와중에 가수 박정훈 씨까지 연루되면서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 추진과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 의사부터 표명하고 진상조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네,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검법 조사 대상에는요,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온 그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의혹,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노무현 DJ 정권의 특활비, 이 국정원의 특활비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국정조사 추진 문제에 비롯한 전국 현안들 질문해보지요. 정우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특활비 얘기하기 전에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해임해라. 이것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골 은폐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정말 국정조사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 일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수습자 합동 연구실 직후에 유골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국민과 유족 가슴에 몇 번